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 2025년 9월 15일 오전 7시 46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6,080달러고요. 일단은 상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저점 대비 벌써 이제 8% 넘게 반등이 나왔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매수 구역으로 미리 예정을 해 두었고 실제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만 보게 되면 이 매수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가져갔던 이제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20주, 17주 됐으니까 17주부터 20주 EMA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MA까지 포함해서요. 이 부분 하나고요. EMA 또는 이제 MA의 지지까지.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20주 MA는 볼벤 중단이 되고. 그다음 매물대 관점에서도 이 자리는 주봉에서 중요한 자리였죠. 그다음 온체인 관점에서는 이제 쇼트몰더들의 실현 가격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켜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매수를 독려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고점 대비 이번에 조정은 깊은 조정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조정은 처음 맞자. 팔지 말고 그냥 추매 전략으로 가자. 다 팔고 다시 사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반등 과정에서 일부 알트들은 이미 다시 한번 이 반등 과정에서 일부 알트들은 이미 이때 고점을 갱신한 알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때 비트코인 최고점 찍었을 때 알트 가격, 지금 이 시점에서의 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최고점 찍었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더 좋은 알트코인들도 다수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고팔관 전략보다는 그냥 추매 전략, 조정 그냥 처음 맞고 추매 전략으로 버티는 거,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조정으로 나올 것이다. 과거처럼 알트코인의 하락률이 비트코인 대비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홀딩하고 계신 분, 그리고 여기에서 추매 전략을 취하고 계신 분은 지금 제법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알트코인이든 리플 빼고요, 수익이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7주 EMA, MA, 볼벤 중단, 그 다음에 쇼트몰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요거죠, 요거. 쇼트몰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대에서 매수한 대략 107.5K였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저점이 대략 107.3K니까 정확히 떨어지죠. 다시 한번 쇼트몰더의 실현 가격이 이때 보시게 되면 107.4K, 107.5K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저점이 107.2K 정도 되니까 거의 100불, 200불 오차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 관점, 그 다음에 온체인적 관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강력하게 또 근거로 말씀드린 게 2017년 그리고 2020년 8, 9월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프랙탈이죠. 그게 뭐죠? 이 프랙탈이 뭐죠? 다시 한번 2017년, 그 다음 2020년 8, 9월에 나왔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의 프랙탈이 뭐였죠? 마찬가지 20주 EMA를 달고 반등을 했다. 큰 반등. 그리고 흡성이 나왔다. 그 흡성 이후에 이제 대알트장이 펼쳐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수 전략은 대성공을 이룬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이 양운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이 양운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양운대 상단이 대략 118K인데 그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고요. 한 번 정도 이 넥라인 테스트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FOMC 이후에 이 의문대를 결국 뚫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올라가 주면 좋고요. 그대로 올라가 주면 이대로 올라가 줘도 좋고. 정확히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19일 날 구름대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FOM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는 약간의 조정 내지는 행보 국면이 이어지다가 넥라인을 테스트하든 아니면 가볍게 21선 정도 테스트해주고 일본 기준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쭉 올라가는지 아니면 대략 1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에서 고점 완성하고 사이클이 끝날지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항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상승장의 길이는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면 주봉 기준 20주 EMA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 다음에 온체인 기준으로는 쇼트몰더들의 시연 가격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볼벤 중단에서 역시나 겹쳤죠. 여기에서 볼벤 중단하고 당연히 20주 EMA하고 겹치는 라인이었죠. 여기에서 매수하는 전략.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실은 여기까지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관점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원하는 자리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결국 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결국 큰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주봉 마감도 상당히 좋죠. 위아래 거의 꽉 채운
주봉 마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넥라인을 복귀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죠. 여기 위로 올라선 이상 네. 이제 이걸 추가 하락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네. 무난히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네,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이거 최소 주봉 볼벤 상단까지는 가겠구나. 네. 이거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봉으로도 볼벤 상단 한번 찍은 다음에 죽더라도 죽겠구나. 네. 그리고 만약 이대로 이제 9월봉이 마감이 되면 이제 8, 9월봉은 항상 교대된다 그랬죠. 8월이 음봉이면 9월은 양봉이고 기억하시죠? 9월이 양봉이면 8월은 음봉이 되는 상승장에서는 8, 9월봉은 항상 색깔이 교대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건 그대로 또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8월 음봉, 9월 양봉. 이때도 마찬가지. 8월 음봉, 9월 양봉. 네. 이때도 마찬가지죠. 8월 양봉, 8월 음봉, 9월 양봉.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좀 반대되는 특징이 나오고 있죠. 이때는 오히려 8월이 양봉이고 9월이 음봉이고. 네. 이번에도 역시나 8, 9월봉은 서로 이렇게 교대가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대로 이제 월봉 마감이 나오게 되면 혹은 지금보다도 가격을 끌어올리고 월봉 마감이 되게 되면 한눈에 보셔도 종가상으로는 월봉상의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태로만 마감을 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한 월봉상의 오더 블럭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오더 블럭이 완성이 되면서 충분히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고 장악형으로 월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게 되면 이거 더 가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럼 언제까지 더 갈 거냐, 얼마나 더 갈 거냐, 이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결국 그 모든 것은 결정해 줄 것이다. 과연 2017년 8, 9월처럼 혹은 2020년 8, 9월처럼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여기 깨지면 이제 제 마지노선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더 떨어질 데도 없습니다. 네. 57%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딱 57% 찍고 지금 양봉 하나가 나왔어요. 네. 이대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내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대로 도미넌스가 올라가 줘야 돼요. 네. 흡성하면서. 네. 만약에 도미넌스가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대략 52% 레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52% 레벨은 추세선입니다. 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추세예요. 여기 네. 이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상승 추세하고 맞닿는 부분입니다. 네. 돌파하고 테스트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네. 만약 여기까지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 이대로 이제 시즌은 아마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10월 초쯤에 네, 알트 계속 오르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어그적 올라가겠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 볼벤 상단이나 아니면 월봉 볼벤 상단까지 그럼 13만 달러나 15만 달러까지 어기적 올라갈 거고 네, 뭐 알트하고 이거하고 이 구간에서 대폭발하면서 네, 시즌이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후에는 강력한 네, 조정 내지는 하락장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도미넌스의 하락폭은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도미넌스의 하락폭은 대략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이 도미넌스의 하락폭은 도미넌스의 하락폭도 그렇고 하락 기간도 그렇고 이번 사이클에 나온 최장 기간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 나온 최대 폭의 도미넌스 하락이기 때문에 즉 이번 3년 사이클에 나온 가장 길면서도 가장 큰 알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거의 무조건 역시 이번 3년 사이클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길고도 가장 큰 조정이 예견돼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알트장 여기까지 먹여준 다음에 또 상승장 나올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역대 사이클에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이클의 마무리는 결국 알트장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네, 일종의 유동성 탈출의 방법입니다. 이 판때기의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도미넌스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또 이제 도미넌스 또 떨어지는 이런 이제 행보 배로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사이클이 연장되기 위해서 무조건 흡성이 나와야 돼요. 그건 2020년 8월에도 그랬고요. 네. 2017년 8월에도 그랬습니다. 네. 만약 여기서 이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알트장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이더리움 아무리 못해도 원화로 1000만원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이번 3년 상승장, 즉 2022년 11월부터 이어진 이 3년 상승장 사이클에서 가장 길고도 그 다음에 가장 깊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즉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마감이 된다라는 거죠. 목표가만 달라진 채 이 시나리오대로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9월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는 결국 이 레인보우 커브 상단을 못 뚫는다는 얘기죠. 이 레인보우 커브의 상단이 있죠. 지금 레인보우 커브의 상단이 딱 15만 달러거든요. 그럼 대략 13만에서 15만 달러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면 반감기 사이클을 거의 칼같이 지키면서 사이클이 끝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점 목표가만 달라진 채 기간적으로는 반감기 사이클을 정확히 지키고 이 레인보우 커브의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3년짜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9월, 10월 이 마무리 사이클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강력한 상승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곧 시즌 종료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8, 9월에 나왔던 이 사이클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건 필수예요. 8, 9월 동안 도미넌스 흡성 이후에 이 마무리가 되는 8, 9월 동안 도미넌스 흡성 이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 우리가 가장 이제 행복 회로를 크게 돌릴 수 있는 게 결국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게 가장 강력하게 행복 회로를 굴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비트 고점도 높아지고 이 이후에 나올 알트코인 사이클도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이제 알트코인 기껏해야 여기가 최대치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과연 이런 그림이 나와 줄 거냐. 아마도 2017년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조금 그때하고 국내 정세도 그렇고 해외 정세도 그렇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과연 다시 한번 대략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의 흡성장이 나와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달짜리 알트장이 나오고 12월 말 또는 1월에 마무리가 되는 혹은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알트장의 길이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뭐 2월이나 3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이 나올 거냐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이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건 아주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기껏해야 이제 3주, 4주 뒤에 사이클이 끝난다는 의미예요. 10월에 그냥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길고 가장 깊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나온 가장 깊은 수준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고 가장 길게 나오고 있는 도미넌스 하락이기 때문이죠. 항상 큰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이후에는 큰 조정이 예견돼 있습니다. 그건 거의 변함이 없어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주봉기죠. 이 볼벤 중단과 20주 MA, EMA 여기에서 매수한 전략은 대성공이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대성공한 추가 매수 전략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기껏해야 이제 한 3주, 4주 뒤에 알트코인 내내 달리다가 끝날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고점 갱신을 크게 하면서 상승장 사이클이 최소 4개월에서 길게 되면 6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게 달렸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와서 다 오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줄곧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며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향방에 따라서 지금의 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온체인 관점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하지는 않죠. 매크로 상황만 봐도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가 반면 한편으로는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만큼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고용 데이터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공포감도 같이 존재를 하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시즌이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저처럼 아니다. 시즌이 아직 남았다. 사이클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이클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지금 결론 내리기엔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 봐서는 사이클을 칼같이 지켜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딱 10월에 마무리가 되면 9월 말 10월에 마무리가 되면 반감기 사이클을 정확히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두 달 동안 나온 올드홀더들의 매도세를 봤을 때 이 부분도 충분히 일부 올드홀더들은 사이클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매도를 하고 있는 올드홀더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받아먹는 신규 홀더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자리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온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체인상으로도 일부 데이터는 시즌이 끝나간다. 이걸 가리키는 데이터도 있는가 하면 아직 한참 남았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끝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걸 조금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고래들의 밸런스 체인지, 즉 대형 고래들의 비트코인 홀딩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물량을 줄이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지난 8월 말 9월 초부터 해서는 물량을 줄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8월 말 9월 초부터해서는 물량을 줄이고 있고, 네. 한참 줄여왔던 걸 비트코인이 20주 EMA 찍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다 팔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20주 EMA에서 매수 전략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제 2월에 밸런스가 고래들의 밸런스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 대략 2달 뒤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고 사이클이 끝났거든요. 네.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되면 앞으로 이 고래들의 매도세가 2달 정도, 아니 한 달 정도 더 지속됐고, 여기에서 한 달 정도 더 지속되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고점과 알트코인 고점이 나오는 거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략 2017년 8월부터 해가지고 그해 2월까지 네, 물량을 줄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클대로라면, 만약 2017년 사이클대로라면 아마도 비트코인 고점이 12월에 나오고 알트 고점은 1월에, 즉 이번 장의 알트코인 탈출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걸 뭐 지우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래들의 밸런스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네. 이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구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고래들의 밸런스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 물량을 새로운 신규 고래들과 기관들, 특히 지금 이제 이미 비트코인 DAT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양키, 또는 이제 뭐 일본 쪽도 있고 유럽 쪽도 있고 한국 쪽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비트코인 DAT를 선언한, 물론 이제 의미 없는 시총 작은 기업들이지만 있죠. 네. 그네들이 다 받아먹고는 있습니다. 네. 대략 뭐 100만 개 정도를 DAT 기업 애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클의 끝이 멀지 않았다. 뭐 한두 달 이내에 끝난다라는 관점도 유효하고요. 이때가 2월이었고 비트코인 고점 나온 게 4월이었어요. 네. 이때 고점 찍은 게 대략 여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5월이었고요. 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여기에서 더 하락하게 되면 사이클의 고점이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이, 고래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또 받아먹고 있는 주체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걸 또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는 주체도 있다라는 거.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비트코인의 끝은 아니고, 설사 10월에 알트코인이 대폭발하면서 10월에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올 조정은 과거 반감기 사이클에서 나왔던 1년 동안의 조정, 혹은 고점 대비 70% 내지는 80%까지 하락하는 그런 조정은 아닐 것이다. 네. 라는 부분도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거래소 내 물량 변화인데, 보시게 되면 계속 저점 갱신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거래소 내에 존재하는 매도 압박은 지금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시중에 들어오는 유동성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 게 유동성이거든요. 네. 8, 9월 동안 가격은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유동성인데, 이미 코로나 때 수준을 조금 아득히 뛰어넘는, 이때 코로나 고점 때 유동성이 이 정도인데 거의 그때보다도 2배 수준의 유동성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정말 시장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인데 과거처럼, 과거 막 뭐 6만 달러 하던 시절, 혹은 2017년 18년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하던 시절만큼 갈 수 있겠냐. 이제 비트코인 많이 무거워졌다. 근데 무거워진 거 맞아요. 근데 거래소 물량 자체가 보시다시피 무거워진 거 맞아요. 근데 거래소 물량도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네. 정말 올리기에 무거운 거 맞을까요? 네.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무거워진 거 맞아요. 시총 커진 거 맞는데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 유동성이 들어온 것도 또한 맞습니다. 즉 이제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더 못 올라갈 것이다. 무거워졌으니까 더 못 올라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이제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하던 시절하고는 다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그 논리라면 그 비싼 강남 부동산은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어야 되는데, 강남 부동산은 더 올라가잖아요. 다른 부동산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가격적으로 매력적이고 가격적으로 싼 부동산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데 비싼 게 더 올라가죠. 네. 결국 그게 이제 희소성이고, 비트코인도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는 제일 의미 없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비싸질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이걸 대변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워졌으니까 얼마 고점 대비 얼마 못 올릴 것이다. 이 논리는 정말 빈약한 논리고요. 왜냐하면 17년 혹은 20년 당시에 비해서 거래소 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준만큼 줄어들었고, 대신 그 거래소에서 지금 돌고 있는 유동성 자체는 말도 안 될 만큼 지금 늘어나 있다는 거죠.
이게 가격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38만 달러까지 올리든 100만 달러까지 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구실거리만 생기면 돼요. 네. 무거워서 못 올라갈 것이다. 비싸서 못 올라갈 것이다. 네. 는 논리가 빈약하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은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더 살려고 합니다. 네. 더 살려고 한다고요.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는 제일 빈약한 논리라는 거. 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안 사면 살 수가 없구나. 강남부동산하고 같은 심리죠. 네. 야 이제 이 채굴되어질 물량도 기껏해야 뭐 7%에서 8% 전체 비트코인의 92%에서 93%가 채굴이 됐거든요 이미. 네. 그리고 그 물량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가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량, 최근 뭐 2년 내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 비트코인의 유동성으로 볼 수 있는 물량은 전체 물량에서 한 30%, 40% 부분인데 그 물량마저도 이제 DAT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ETF를 통해서 계속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ETF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한눈에 보셔도 ETF도 이제 저점 구간에서 완전히 인플로우가 유출보다는 유입이 확대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하락하는데 오히려 유출 움직임은 점점점 줄어들었고 강력한 바닥 매수세가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ETF만 보더라도. 네. 그래서 온체인을 보든 ETF를 보든 기술적 관점을 보든 지난 한 3주 동안 20주 EMA 볼벤 중단, 17주 EMA부터 20주 EMA, 그 다음에 쇼터멀들의 실현 가격에서 매수한 전략은 결론적으로 대성공이다. 하지만 이 상승장이 당장 2, 3주 뒤에 끝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수준만큼 도미넌스의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분명 긴장을 해야 되고 지금 반감기 사이클 시기에 맞춰가지고 물량을 줄이고 있는 고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걸 뒤집는 이거에 반대 논리가 되는 온체인 데이터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 온체인 데이터는 항상 긍정적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한 달간 나온 데이터를 보면 뭐 충분히 10월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데이터도 분명히 있고 이 모든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즉 지금의 상승 사이클이 비트코인 고점도 알트코인 고점도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반드시 흡성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알트코인장이 10월까지 쭉 이어진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는 아주 큰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알트장은 20년, 21년 혹은 17년, 18년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정말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 이제 과거처럼 특정 알트코인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알트코인으로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고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수량을 봤을 때, 채굴 수량을 봤을 때 그 흐름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여기서 더 약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저점은 계속해서 이제 사이클이 흘러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굴되어질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체감되시나요? 지금 토탈3는 이미 이제 신고점을 작성을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내 계좌는 이제 온통 빨간불이고 지금 어디 뭐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전부 다 알트코인 수익 인증자리 나와야 되거든요. 이때 생각해 보세요. 이때 2024년 12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수익 인증자리 아마 돌아다녔을걸요. 이때 생각해 보세요. 2020년 4월 5월 생각해 보세요. 코인 안 하면 병신 취급받고 조롱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뭐 블라인드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돈 벌었다고 알트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인증자리 돌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근데 그때 수준만큼 지금 토탈3는 올라와 있는데 내 계좌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알트장 온 거 맞아?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석 달 동안 떨어지고 있다라는데 알트장 온 거 맞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같은 파일을 두고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고요. 1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알트코인이 더 많아질 거고요. 또 1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알트코인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갈수록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채굴되어지는 물량은 적고 거래소에 유통되어지는 물량도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다 끝이 안 좋을 거예요.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알트코인은 그냥 끝이 좋지 않다. 이건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끝이 좋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뭐 에어드랍 작업도 하고 알트코인 매매도 하고 이런저런 온체인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결국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함이 딱 그거 하나로 종결이 됩니다. 그럼 이거예요. 이건 정해진 미래입니다. 고인물들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약간 뭐 여기저기서 수익 인증자리도 좀 돌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파이 조선생 채널에서 봤던 것 같은데
고인물이고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코인을 투자했음에도 비트 현물 한 개 이상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뭐 적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제 전체 인구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한 개 이상을 들고 있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전체 인구수로 보게 되면 거의 소수점으로 알고 있어요. 0.1개만 들고 있어도 5% 이내인가? 3% 이내인가? 5% 이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결국 그럼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승자는 그냥 비트코인 계속 모아온 사람이죠. 네. 이건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쌈박한 알트코인이 나오더라도 그건 그냥 알트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만들어지는 알트들 때문에 알트코인 시총은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상황밖에 나오지 않고 결국 이제 어덜스 도미넌스의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 추세는 이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하락 추세를 이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뚫을 수가 없어요. 네. 이 하락 추세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결국 뭐 요거 계속 못 뚫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저는 못 뚫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못 뚫을 수도 있어요. 영원. 요건 저는 못 뚫을 거라고. 근데 뭐 제가 해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그대로 됐어요. 네. 여기가 알트 고점이었고요. 알트 뭐 상투 고점이었고. 제가 지난 12월에도 아마 알트코인이 여기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네. 결국 여기를 못 뚫었고 이 하단은 결국 깨먹어 버렸어요. 하단을 깨먹어 버렸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알트코인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복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제2의 코로나급 이벤트가 터지면서 유동성이 살포되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진짜 양적 완화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수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양적 완화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형 알트장이 열리는. 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끝났습니다. 네. 장기 홀딩할 가치가 1도 없어요. 네. 이더리움도 그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절대 비트코인은 사기 싫죠. 네. 비싸거든요. 네. 눈앞에서 이렇게 빨간 블럭이 빠딱빠딱 안 움직이거든요. 네. 알트코인은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정해진 미래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난 2달 동안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얼마나 많은 알트코인이 상장이 됐습니까? 네. 그럼 그 상장되는 만큼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 상장된 코인도 한 달 뒤에 2달 뒤에 또 다른 또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면 그 코인은 또 유동성을 빨린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계속 서로 유동성을 서로 카니발리즘이라 그러죠. 서로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죠. 네.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건 오직 비트코인뿐이다. 알트코인의 미래는 절대 핑크색일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그냥 제때 탈출 못하면 망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제때 탈출할 거야. 그러려면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네, 도미넌스의 흐름과 네, 유동성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겠죠. 네. 다들 그런 생각으로 알트 투자합니다. 네. 나는 남들하고 달라. 나는 남들 고점이 처음 물릴 때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인생은 실전이고 네. 21년에 그러셨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잘 탈출하셔서 지금 물리신 분들 아무도 없죠. 네. 이 자리에 잘 탈출하셔서 지금 물리신 분들 아무도 없죠. 네. 이 자리에 다들 다 탈출 잘 하셔서 물리신 분들 아무도 없죠. 네. 부처빔 터지기 전에 다들 탈출 잘 하셨죠. 네. 상계의 난 일어나기 전에 탈출 다들 잘 하셨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해진 미래예요. 네. 내가 알트코인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자기 부정을 할 뿐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